안녕하십니까. 이승훈부동산 연구소 이종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증여세다, 뭐 세금이다 하면 많이 무섭고 내기 싫은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썩 좋아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증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유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불리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증여를 통한 주택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얼마의 금액을 증여를 하게 되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라는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 표 안에서 모든 금액은 이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세 표준이나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1억이든 5억 이하든 10억 이하든 증여를 하게 되면 10%, 20%, 30% 이런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결국에 이 누진공제다라고 하면 내가 이 금액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30%든 20%든 뭐 40%든 내는 거에 대해서 금액을 일정 부분 빼주겠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뭐 1억을 증여한다라고 했었을 땐 누진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내가 1억이면 1,000만 원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억에서 5억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뭐 한 5억을 증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이 1억이겠죠. 그러면 나는 누진공제액을 빼준 겁니다. 그러면 나는 9천만 원, 산술적으로는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여기 10%, 20%는 0.1이겠죠. 0.1, 0.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를 했다 치면 0.1을 곱해주면 대략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 1억이라는 금액에 이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나는 산술적으로는 9천이라는 세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9천만 원을 전부 내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공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이제 표를 보시면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 배우자는 6억. 지금 현재 그 증여를 통한 절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간 6억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택수라든지 아니면 향후 뭔가 취득을 했었을 때는 어차피 이제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인별과세라고 해서 이제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자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부분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는 6억까지는 이제 기본 공제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죠. 존속 같은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자녀라든지 손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는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기본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5천에 대한 증여는 세금을 전혀 묻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은 대중화돼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세대 간 증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를 건너뛰고 나의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제 세대 간 증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할증이 붙어가지고 30%의 추가적인 할증이 붙는 거예요. 이 30% 할증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 20% 이렇게 기본 세율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30%를 한다. 그러면 10%에 30%이기 때문에 13%가 되는 거고, 20% 같은 경우는 26%, 그리고 30%는 39%, 이렇게 30% 할증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대 간 증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나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세대가 손자, 손녀 세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돈을 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누진공제, 그리고 뭐 세대 간 증여, 그리고 기본 공제, 이런 부분들도 다 뭐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결국에는 얼마 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증여라는 부분이 10년간 이제 합산된다. 금액이 이제 내가 뭐 5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을 줬다라고 하면 결국에 나는 그 5년 전에 줬었던 1,000만 원까지도 그 부분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5천만 원 증여하는 게 결국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이 1,000만 원 플러스 됐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세금 증여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별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게 이제 합산된다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세대 간 증여 같은 경우는 이미 30% 할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3% 이렇게 할증 붙는 부분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결국 10억이다라는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10억이라는 세금을 증여했다라고 했었을 땐 구간이 이 안에 들어오겠죠. 자,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색깔 바꿔서 이 구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나는 10억이라는 돈을 최초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 공제, 기본 증여 공제가 있죠. 성인 경우는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미성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죠. 그리고 세대 간 증여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 난 10억을 증여를 하지만 결국에는 9억 5천에 대한 세금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9억 5천이라는 세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서서 나는 이 구간 30%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곱하기 30% 0.3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여기서 9억 5천에 대한 0.3을 했었을 때는 2억 8,5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말했다시피 이 2억 8,500을 전부 내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앞서서 이거 공제금, 누진공제액을 6천을 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10억을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내야 할 세금은 2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이게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신고를 통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이제 신고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최종적으로 누진 공제라든지 그리고 기본 공제라든지 이걸 다 해준 금액에서 내가 이제 신고를 통해서 이제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제 공제를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3%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신고를 하고 나서 공제를 받는 최종 금액은 2억 1,825만 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렇다면 5억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자, 내가 5억이라는 계산 5억이다라는 가정하에 좀 한다면요. 금액이라든지 계산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면 돼요. 이렇게 표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5억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 그리고 5억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면 5천만 원이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빼주고 그럼 나는 이 4억 5천에 대한
과세만 받는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억 이하의 경우는 이 구간이 세율 구간이 20%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0.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는 거고 여기서 8천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8천에 대한 8천에 대한 3%가 빠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3.3%가 빠지기 때문에 난 최종적으로 7,76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증여를 통해서 뭔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불리를 좀 따져볼 텐데, 자, 증여가 유리할까? 증여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를 하는 순간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꼭 증여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택이 있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2주택이라고 되겠죠. 그러면은 8%, 12% 기본 세율이 붙습니다. 취득세가. 이 부분도 보편적이겠죠. 물론 이제 비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하나씩 빠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주택이다라고 하면 1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찾는 지역이 거의 아닐 테니까 이러면 투자 요인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배제를 시키고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1에서 3% 그리고 2주택 이상부터는 8%, 12%. 근데 이제 증여를 통해서 뭔가 내가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부 자녀들은 이 구간에 들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2주택, 3주택이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한 10억에 대한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세금, 취득세가 1억 2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주택 금액별로 이제 농특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여기가 뭐 13%가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취득세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세대분리 요건을 전부 갖추고 있고 세대분리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증여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취득세는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따져봐야겠죠.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는 12% 이상이야. 뭐 13% 이상이 되겠죠. 다 추가적인 부분까지 하면. 근데 자녀가 취득했었을 때는 1에서 3%다. 라고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불리를 따져볼 거예요. 근데 이 유불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녀가 이 집을 A라는 집을 내가 증여를 통해서 한 뭐 3억에서 5억이라는 돈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득세가 절감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 내가 이 A라는 집을 10년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내가 10년 동안 뭐 한 3억 정도에 대한 차익만 발생했다고 해도 A라는 집이 3억이라는 돈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은 전혀 이제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자녀가 이미 증여를 통해서 우리는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더 큰 자산으로 불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돈 뭐 얼마를 뭐 세금을 내서 싫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이 싫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걸 싫다고 해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유불리를 좀 살펴보면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자녀가 주택을 매수하고 거기에 따른 보유 기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이제 내가 취득하신 분에 대해
취득하신 분이 오롯이 이제 가져가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유불리도 좀 따져 보시면서 증여세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한 재테크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을 해서 증여를 한다고 해서 꼭 불리하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꼭 그게 안 좋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뭔가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